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죠. 알짜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국제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만 교수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그 대만을 둘러싼 해역에서 중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예.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오후부터요, 네. 7일 오후까지 4일 동안 대만 섬을 둘러싼 6개 해상 구역에서 대만 봉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대대적인 해상 및 항공 훈련을 하겠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훈련 지역이 발표된 일부 지역은 대만이 선포한 12해리 영해에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거나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과연 대만과 미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이런 대규모의 훈련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경우를 가정한 그런 어떤 리허설 같은 그런 훈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대만과 같은 섬나라는 아시다시피 무역이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자 교류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면 고사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행했을 경우에 과연 대만과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교수님, 왜 그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계속 발생을 하고 네네.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네. 아직 직접적으로 중국의 공격이라는 그런 보도는 없지만, 지난 화요일 밤에 대만 총통부 웹사이트에 평소에 200배에 달하는 그 수준의 접속 폭주가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대만 총통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에 대만의 편의점 10여 곳 이상에서 비치된 TV에서 방문 중에 있었던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즉각 대만을 떠나라 하는 그런 화면과 자막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만의 타오이안 공항공사가 대만 공항에 폭발물 3개를 설치할 것이라는 그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이 모두가 내시 펠로시 미국 하원 위원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예,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대만을 둘러싸고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만큼 중요한 상황일까요? 그게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미국의 정 부통령에 이어서 소위 권력 서위 3위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중국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하원. 네. 예를 들면 31년 전에 1991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이렇게 내걸면서 성명을 낭독하다가 중국 당국에게 구금된 적도 있고요. 네네. 1997년에 장쩌민 전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폭군이라고 하면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같은 중국이 상당히 좀 아파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찌르면서 다양한 그 반중국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방문에 전례 없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중국 내 상황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중국인들의 이목을 좀 이렇게 집중시켜서 애국주의를 좀 고취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밤 9시 한 반 정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네.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회담을 가졌고 오후에는 판문점 JSA를 방문한 후에 일본으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3년임을 확정지을 올 가을 10월 말 11월 한 20차 당 대회를 몇 달 안 남겨놨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펠로시 같은 반중 고위 정치인의 대만 방문을
아무래도 좌시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 주석의 3년임이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는 네. 연말까지 이런 그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대만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엉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어떤 무력 충돌은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힘든데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지적이지만 뭐 또 충돌한다는 거는 좀 양측이 아주 바보가 아닌 한 좀 상상하기 힘들고요. 네. 또 대만을 보면은 사실은 한국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만을 에서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생겨서 공급의 차질을 발생시키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에게 거의 자살 행위라고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런 사실을 그래도 치킨 게임에 이렇게 막 몰두하는 상황이니까 중국 군부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이렇게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걸 좀 염려해서 제 생각에는 지난 1일에 대만의 아시아치픽 TSMC 회장이 미국 CNN하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만일 대만을 침공하면 엄청난 경제 혼란이 발생할 거고 지구촌의 질서가 붕괴할 거라 이런 언급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낸시 펠로시의 방문으로 야기된 중국의 대미 강경 태도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큰 틀에서는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입장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이 다소 과격한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도 중국의 체면을 좀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보면 이번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때도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가려면 남진아해를 통과하면 바로 직선 짧은 코스인데 이 코스를 택하지 않고 휘 둘러서 필리핀 외곽으로 해서 한참을 둘러서 태평양 쪽에서 대만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얼굴을 이 상황에서도 좀 세워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방문을 막지는 못했지만 펠로시의 방문을 상당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고 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또 천명을 했고 펠로시 자체도 중국의 권위주의나 반민주적인 행태들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번 방문 중에서도 비판을 했지만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한다고 또 분명히 이렇게 또 조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도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네.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정작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그냥 아무 소식이 없다가 떠나고 나니까는 그 뭐 대만 봉쇄 수준의 해상 훈련을 하고 또 무역 제재도 그렇죠. 일부 발표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드 보복의 네. 기억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막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이 고수들이 서로 묵시적인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이 충돌점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씩 그 충돌하는 충돌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요번에 충돌점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물자들의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재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의 마당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대표되는 안보 차원에서는 쿼드라는 거, 동맹. 그리고 또 경제 면에서는 최근에 칩4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동맹.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아마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큰 흐름에 거스를 수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덩치와 맞붙어서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에 편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주도권 국가들, 소위 이제 인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인싸들과도 등지지 말면서 중국과도 거리를 잘 이렇게 척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라는 그런 명분을 잘 살리면서도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도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외교의 진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만 소위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의 이 최근의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21세기에 더 번영하고 나아가서 통일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등려군이 부릅니다.